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힘드시죠? 장이 좋아야 뭐든 참 재밌게 하고 뭐 공부도 더 잘 되고 하는데 뭐 이게 안 되네요, 시장이.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엔 언젠가는 개선되겠지만 시간이 계속 늦어져요. 이 부분이 좀 답답하고, 오늘 증시에도 그런 것들이, 오늘 뭐 폭락장이나 그런 건 아닌데 증시에도 그런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뭐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오늘도 보고서 먼저 말씀드리고, 뭐 이번 주에는 워낙 뭐 좋은 보고서들 많고 해가지고 제가 막 1시간 반도 했는데 오늘은 좀 짧아요. 예, 오늘은 뭐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스피드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클리오 있고요. 그리고 A스토리. 네. 오늘은 뭐 기업 보고서 좀 많고 SM. 그리고 인탑스, 오랜만에 인탑스 나왔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만도. 어제 만도가 갑자기 폭락했죠. 별 이유도 없었는데. OLED 패널 시장 침투에 대한 수혜 강도 분석, 이거 내용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VR 기기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뭐 그것도 있고, 바이오 제조 행령 명령.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 바이오 규제한다,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올레도스 우리 공부해봤죠. 옛날에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그 XR 기기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놓으면 이 내용이 아마 쉽게 다가오실 것 같고, 반도체 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제 신한에서 계속 이제 2016년, 19년 사이클 복귀한다라는 내용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클리오. 요즘에 제가 사실 오늘도 저기 이제 한 달에 한 번 네이버 거기 그 나우에서 하는 장스트릿, 그 장혜원 아나운서죠. 그분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가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 요즘에 그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클리오도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클리오도 이제 색조 브랜드고. 예,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과 파트너십이 굉장히 돈독하고요. 그래서 박종대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했고, 현재 1000개 정도가 입점해 있고, 그러니까 5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그 타임 넘버라는 신규 브랜드가 있나 봐요. 요거에 1000개 매장에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장품이 잘 팔리는 매장은 올리브영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저도 거기서 많이 사고요. 뭐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고. 과거랑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 이니스프리나 스킨푸드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직접 올리브영 같은 많은 브랜드를 파는 데 가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에서도 무신사 같은 데가 잘 되죠. 옷 같은 걸 여러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미국, 아마존, 동남아 이쪽으로도 매출이 늘어나고, 일본도 되게 좋아요. 일본 매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 조금 이익률이 좀 약간 둔화되는 건 뭐냐면 마케팅비를 좀 쓰나 봐요. 예. 외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 점은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좀 지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익이 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어쨌든 미국에서 K컬처 확산, K뷰티 일본에서도 예, 좋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드럭스토어라 그러죠. 일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드럭스토어들이 있는데 올리브영 같은 매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도. 그 다음에 홈쇼핑이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은 되게 약해요. 일본은. 근데 어쨌든 일본은 드럭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PER은 12배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조금 그 마케팅비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많이 공부했던 게 여러분도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뭐였죠? 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중저가 브랜드 있잖아요. 예. 요 공부 우리 한번 해봤죠. 그리고 OEM, 한국콜마 이쪽도 뭐 저희 오리나 연구원이 있었던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는 로맨이란 브랜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NC 엔터죠. CNC 인터내셔널. 요게 이제 이 중저가 어떻게 보면 이제 ODM. 이 회사는 ODM 회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저번에 박종대 연구원님이 보고서에도 썼었죠. 그리고 클리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모레하고 LG 생활건강인데 이쪽도 어느 시점에서 회복은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뭐 원하는 트렌드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중저가 브랜드 색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사실 클리오가 그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기관이 다 팔았어요. 이게 그런 좀 일에 발생을 하면 어쨌든 기관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아마 박종대 연구원님 보고서 영향 아닌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다음 디즈니의 빅마우스 뭐 이런 걸 만든 건데 옛날에 킹덤 넷플릭스에. 근데 이제는 뭐 이익이 짱짱하게 납니다. 올해 114억 정도 이익 낼 것 같고 이 체력이 올라갔어요. 이익 체력이. 그리고 보유한 IP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든 요 A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던 게 옛날 저번에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셨던 보고서였나? 아무튼 신한에 아무튼 이제 그 드라마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오징어 게임은 다 좋은데 아쉬운 건 오징어 게임의 추가적인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넷플릭스 다 가져가요. 뭐 IP부터 해서. 근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A스토리가 갖고 있죠. IP를.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방영도 하지만 넷플릭스 혼자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캐리커처, 굿즈 이런 걸 판매를 하면 IP를 갖고 있는 제작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쨌든 성과를 냈던 것 같고 그래서 IP 보유 여부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좀 검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드라마가 나올 텐데 텐트폴 작품이 뭐냐면 회당 제작비가 10억이 넘는 작품을 우리가 보통 텐트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제작비가 400억이 달하는 무당이 내년에 시즌제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업 뭐 이런 거, 요 무당 요게 가장 기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는 빅마우스도 있었고 우영우. 예. 당장은 이제 모멘텀은 좀 꺾였죠. 예. 지금 당분간은 그렇지만 또 내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관심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고 확실히 이렇게 이익률 하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체력이 이렇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숫자와 스토리가 이제 같이 결합된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 오늘 SM이 어제 이제 밤에 뉴스가 나왔지만 예, 오늘 뭐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그 라이크 기획 아시죠?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 이수만 회장이 100%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아는 그 라이크 기획이 결국엔 뭐 그동안 매출의 6%를 가져갔거든요. SM에서. 근데 그 계약을 종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SM 측에서 이제 언급을 했고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지배구조 이슈가 해소돼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기훈 연구원님은 목표 시총을 3조 원 정도,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 JYP는 정말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예, 뭐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도 않고 박진영 씨가 그런 걸 또 잘 알고 있고요. 박진영 씨가 썼던 그 ESG 그 리포트가 있어요. 자기네 그러니까 JYP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남달라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수만 대표가 있는 SM은 그러진 못한 거죠.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주주 가치가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1년에 몇백억이. 근데 그거를 종료한다는 건 그만큼의 돈이 주주들한테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100%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다만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이제 주주 가치 훼손이 없어지니까 좋을 수 있죠. 뭐 SM의 라인업은 정말 화려하고 검증된 회사잖아요. 근데 JYP에 비해서 어쨌든 왕따 당한 건 그게 컸던 거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실제로 해소됐으면 좋겠고, 다만 지켜보자고요. 네, 아무튼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상당한 희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탑스는 그 스마트폰, 중저가 스마트폰 있죠, 삼성 거. 그 뒤에 있는 그 케이스 있죠, 플라스틱 케이스 만드세요. 보통 이제 고가폰은 뭐 알루미늄이 됐건 이렇게 약간 금속 재질의 그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중저가 폰은 플라스틱을 이제 가공을 하거든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스마트폰 플라스틱 뒷면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아마 전자담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사업을 해요. 금형을 갖고 있어요. 금형이 뭐죠? 이 틀이죠. 그래서 틀에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플라스틱 케이스도 금형이 있으면 그 모양을 삼성 갤럭시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케이스 찍어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니까 사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진단 키트도 만들었나 봐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고, 단 이제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이제 레스토랑을 갔는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거든요. 갔는데 되게 좀 특이했던 게 로봇이 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니까 KT 써 있고요. KT가 들어가 있고 로봇이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갖다가 딱 놓고 가고. 예. 그래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로봇을 여기서 만들어요. 네. 제가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탑스가 그런 서빙 로봇을 만듭니다, 지금. 예. 베어 로보틱스의 그 서빙 로봇을 이제 OEM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5,000대, 올해는 10,000대 정도에.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인건비 문제도 없고. 그리고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왜 이 로봇을 쓰냐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렵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 서빙 쪽에서 이런 직원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인건비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 판매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뭐 비싸긴 하죠. 그래서 동사가 베어 로보틱스의 이 로봇의 전반적인 제조를 하는데, 제품 가격의 30%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10,000대 기준으로 500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 매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에 그러니까 실적에 큰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닌데 모멘텀이 되겠죠. 요새 로봇자 붙으면 주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하나 확보했고, 또 서비스형 로봇은 계속 커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게 서비스형 로봇인데 이번에 삼성도 그렇고 LG전자도 이런 서비스형 로봇을 계속 출시하거든요. 그럼 그런 가치를 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이 현대로보틱스라는 이 계열사가 있거든요. HD 현대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대기업들이 이런 서비스 로봇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사 중에서는 요 인탑스도 로봇 기업으로 조금씩 인지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사이버다인이라는 회사가 만든 요게 사이버다인 여기 있죠. 노령자용 수트래요. 이게 허리를 간병 로봇이라고 하는데 허리 착용용으로 그런 로봇도 있고,
인탑스가 만드는 게 금형, 사출 요건데 금형으로 전자담배 찍어내고요. 그죠? 여기 전자담배, 진단키트, 차 부품도예요. 베어로보틱스 그 로봇. 예. 그래서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예요. 진짜 예. 제가 요걸로 서빙을 받아봤습니다. 요 로봇으로. 인탑스의 사업부별 그건데 이게 원래 IT 디바이스 이쪽이 그 스마트폰 케이스예요. 요 비중이 좀 줄죠. 줄고 금형 쪽이 이제 이런 전자담배나 베어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인탑스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예. 근데 오늘은 그런 이제 보고서 영향으로 주가 좀 올라갔던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는 이틀 전에 뭐 말씀드렸죠. 그 전자공시 보여드렸고 어쨌든 23년부터 3년간 총 2.2조 원에 달하는 완성차 해상운송 계약을 맺었고 고객사는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고 PCC는 아무튼 완성차를 운송해 주는 겁니다. 약자고요. 화주는 누군지 모르지만 운임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 3분기 실적도 좋은데 주가만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글로비스 보면서 왜 저렇게 주가가 빠졌을까 좀 사실 납득은 잘 안 가더라고요. BDI 지수에 연동이 안 되거든요. BDI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차를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벌크 헤어는 페노션 같은 기업이 하는 거고 목재나 원자재를 실어나는 배거든요. 근데 글로비스랑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엄청 빠졌어요.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냥. 해운사다 보니까. 아무튼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고 있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요게 그 운임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해운 운임은 다 꺾였는데 얘는 안 꺾입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가서 수혜도 있고 점유율도 이 글로비스가 요 밑에 있었어요. 옛날에 완성차 요 파란색 선 요게 글로비스거든요. 요게 글로비스인데 이거 보세요. 점유율이 지금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2등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데도 반영이 안 됐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아졌죠. 거의 역대급으로 밸류도 싼 주가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정말 좀 부진했는데 그 공급 계약당 맺고 나서요 그냥 주가가 쭉쭉쭉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도는 오늘 목표 주가 올라갔습니다.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사실 이제 이 회사가 다른 거보다도 물적 분할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죠. 물적 분할을 했고 이 물적 분할을 했던 기업이 핵심 회사예요. 사실은 이 회사의 그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회사를 떼어내 가지고 HL 클레무브를 설립을 했고 이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부진했습니다. 그동안. 예, 성장성은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할 때 치러야 될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제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만도가 자회사 상장시킬 때 물적 분할 전에 주가의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반대하잖아요.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문영 연구원님이 지금 그걸 계산을 해봤대요. 물적 분할 공시 시점 2개월, 1개월, 1주 전 가중 평균 및 산술 평균을 하면 그 주가가 6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그 요 만도가 상장을 하게 되면 만도 자회사가 그러면 66,000원에 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상장을 하려면 그럼 만약에 내가 만도 주주면 난 반대한다. 예. 그러면 66,000원. 물론 이제 이 주주의 시점을 어디로 볼지 모르겠어요. 계속 갖고 있는 사람 기준인지 이미 판 사람도 포함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66,000원에 사줘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현 주가 대비해서 32% 정도 높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23년 1월부터 시행이 돼도 그 전에 5년 전, 그러니까 5년 동안이야. 5년 전에 물적 분할한 기업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적 분할 후 5년 내 자회사 상장 시. 그래서 물적 분할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거죠. HL 클레 무브가 만약에 상장을 하면 그 회사 주식을 다 주면 제일 좋아요. 상장할 때 기존 주주한테. 예, 근데 그런 것도 들어가는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제상은 아니고 만도 경영진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이사회가
기존 주주한테 주면 좋은데 안 줘도 뭐 법적으로 뭐 제재는 없어요. 다만 이 매수 청구권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어제 주가 하락은 좀 너무 과했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현대 기아 부품사입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PER 7.3배, 한온이 좀 비싸죠. 무려 30배. 만도도 싼 건 아니에요. PER이 14배 정도. 근데 그만큼 성장성이 있으니까. 예, 화신이 5배.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그 밸류 체인은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패널이 지금 스마트폰에 OLED 다 이제 아이폰에도 다 들어가요. 그죠? 근데 앞으로 OLED 패널이 더 많이 쓰이는 건 일단 형태 변경, 폴더블에 들어갑니다. 폴더블 폰에는 OLED가 특화되어 있고 OLED가 LCD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전력 소모가 좀 줄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TV,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TV보다는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TV는 정력 요금에 민감한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TV를 집에서 앉아서 보잖아요. 들고 가지 않잖아요. 전력 소모에 민감하진 않아요. 그래서 TV가 OLED TV가 대중화되는데 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LG가 정말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대중화가 참 안 돼요. TV 쪽은 그죠? 다만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아이폰은 뭐 전 모델이 다 OLED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V는 전력 소모 절감에 니즈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4% 수준인 TV 시장 내 OLED 침투율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노트북, 태블릿은 휴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중요한 거예요, 전력이.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 벌써 50%가 OLED가 채택이 됐는데 중기적으로 20%의 침투율만 가정을 해도 연간 노트북 판매량이 1.8억대, 태블릿이 1.5억대니까 합치면 3.3억대 중에서 20%면 0.7억대, 7천만 대가 해당 대상이에요. 그러면 7천만 대의 OLED 패널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노트북 면적 대비 노트북 평균 면적이 스마트폰의 7배고요. 태블릿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3.5억대가 만들어낸대요. 근데 1년에 스마트폰 수요가요 11억대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저것만 해도 3.5억대니까.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은 스마트폰 대비 평균 사용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더블 스택을 해야 된대요. 뭐냐면 이렇게 유기층 있죠. 그 RGB라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을 얘네가 직접 발광을 해요. 빛을 내요. 근데 이 소재를 2번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그럼 소재가 2배 들어가요. 그러면 3.5억대가 아니라 7억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이건 애플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태블릿은 오랫동안 켜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잠깐 켰다 또 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블 스택. 그러면 7억대. 7억대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연간 글로벌 OLED, 그러니까 전체 OLED 스마트폰의 1.6배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덕산 네오룩스도 추정치가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역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주가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올해 안 좋잖아요. 내년엔 기조적으로 또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침투율이고 밑에 있는 게 뭐 TV, 랩탑, 노트북, 태블릿인데 점점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노트북과 스마트폰 면적 비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16인치 노트북 한 대에 스마트폰 8개가 들어가고요. 태블릿 PC에는 6개가 들어간다. 이 시장이 열린다. 거기에 XR 기기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OLED 소재도 우리가 지금 좋다가 아니라요. 항상 투자는 남보다 먼저 내년, 내후년을 보되 주가가 안 올라갔어야 돼요. 소외받는 것 중에서 좋아질 거.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내가 분할로 접근을 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할 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추정치가 떨어지면요 주가 빠질 거예요. 또.
근데 이번 이 김현수 연구원의 의견도 그거예요. 혹시 그런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다면 강력하게 매수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인데 이제 제조 명령 사실 이제 읽어봤지만 뭐 제한된 정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고요.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생산 시설도 미국에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바이오 제조 인프라 이게 제일 큰데 요게 5년 동안 1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의약품 산업에 영향이 큰 걸로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5년간 10억 달러 인프라 구축.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공장 건설 비용만 1.7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 크게 미치기는 어렵다. 그리고 CDMO에 뭐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 나온 내용을 뭐 좀 몇 개 또 다른 보고서 찾아보면 임상 전임상 있죠. 동물 임상하는 거 있죠. 전임상부터 임상 이상 이거는 완제품이 아니고 임상 과정에서 이제 신약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환자 대상으로 약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만드는 것들을 이제 전임상, 임상 2, 3까지의 CDMO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삼성바이오가 잘 안 하고 삼성바이오에서 거의 완제품 임상 다 끝나고 FDA 통과하고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할 수 있는 이제 허가된 제품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CDMO를 하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전임상부터 임상 이상까지 단계 그것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타깃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우시바이오는 그쪽 비중이 절반이에요. 완제품보다. 그리고 미국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타겟팅한 게 명확하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바이오까지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이거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관점에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또 ST팜도 있고 많은 우리나라 이제 원료의약품이나 CMO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미국에 이제 지어야 될지 그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바이오마저도 이제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은 뭐 어쨌든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레도스 디스플레이 봉지제인데 아까 이제 우리 그 OLED 공부 한번 해봤지만 요거는 이제 XR 기기 있죠. 확장현실 여기에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자고요.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OLED는 이렇게 생겼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가 화이트 하얀색 그 광원을 넣고요. 얘가 빛을 딱 쏩니다. 그럼 여기 위에 컬러 필터 얘가 통과해요. 여기에 컬러 필터가 RGB 약간 한 번 더 간접적으로 하니까 화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요 방식 요게 WOLED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요 방식으로 LED 디스플레이가 TV를 만든 겁니다. TV용 그 방식이 하나 있고 RGB 방식이 하나 있어요. RGB 뭐냐면 이 패널에 유기 소재 있죠. RGB 이 각각 소재가 자체 발광하는 거예요. 그냥 뭐 통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직접 쏴요. 그러니까 더 밝기가 좋죠. 예, 근데 그만큼 수명이 취약해요. 정말 만들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 소재들이 되게 민감하고 스마트폰에만 들어가고 수명이 짧습니다. 예,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터놓으면 막 잔상도 남고. 근데 VR 기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VR 기기는 정말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만큼.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VR 기기로. AR, XR 기기. 요 화면이. 그럼 여기에 RGB도 엄청 작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하기 위해선 FMM 있죠.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얘가 있어야 이 RGB를 올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데 요것도 작게 만들어야 돼요. 요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APS 홀딩스 기억나시죠? 그게 주가 올라갔잖아요.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돼야 완벽한 이제 우리가 XR 기기에 사용하는 올레도스는 뭐냐면 OLED인데 실리콘
OLED는 유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리콘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근데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기존에 인바라는 소재를 썼는데 이게 아니라 에폭시 레진 형태로 이게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화이트 OLED 컬러 필터 WOLED 빛을 밑에서 쏴가지고 RGB를 통과하는 거고, RGB는 자체 발광 RGB가 각각 하나씩 하는 건데, 이 RGB 방식이 정말 힘들어요. 선명하지만. 그래서 현재는 당분간은 WOLED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아까 요 방식. 예. 그게 우세하다. 그러면 저거를 했을 때는 봉지재가 필요하대요. 이 수분, 그러니까 산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소재에 산소가 이제 못 들어가게 봉지에 담아서 막아주는 건데, 그 기존에는 대형 TV 쪽에는 인바라는 소재가 들어갔는데,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이 댐앤 필 방식이 적용이 될 거래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되면 국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옆을 딱 삥 두른 다음에 요 빈 공간을 채운대요. 이렇게 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소재를 이제 쓰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혜받을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초미세 FMM 개발이 어려워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이 FMM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WOLED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럴 때 저 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혜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번에 XR 기기 한번 공부해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더 수월하시죠. 저도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XR 기기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증권의 최도현 연구원이 반도체 하락 사이클 복귀인데, 3건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하락 사이클의 업황과 주가를 분석을 했고 일반을 했는데, 어쨌든 주가가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터닝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무엇보다 공급 하락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요걸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지난 사이클의 실적 고점은 18년 3분기, 2018년 3분기 말부터 반도체 주문 축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때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3사가 이제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 약간 공급 줄이겠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실제로 2019년부터도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 4분기는 주문이 줄고 수요하고 이 출하가 급감을 했고 실적이 급감을 했는데, 메모리 관련 업체들이 2019년 설비 투자 감소를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안 했대요. 그렇지만 설비 투자 줄인다라고 언급했고, 하이닉스는 40% 축소될 거다라고 아예 2019년에 언급을 한 거죠, 당시. 마이크론도. 예. 그리고 나서 주가 실적 올라갔어요. 2019년 업황은 최악이었거든요. 하이닉스 이익이 10분의 1 통한 시기가 2019년입니다. 18년 대비. 근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왜? 공급을 줄인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도 재고 부담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아요. 주문 축소도 시작이 됐고. 근데 9월 29일 날, 그래서 이날이 중요해요. 마이크론이 어떤 얘기를 할까? 예. 과연 진짜 줄일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을 하향하면 주가는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나와주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고, 9월 29일 마이크론부터 10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에서 2달 남았는데, 이 구간에서 좀 공급을 줄이는 시그널을 내주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는 좀 터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당시에 2018년 3분기하고 2019년 2분기에 그때 실적 커멘트 했던 내용인데, 2018년 4분기에 추가 증설 없을 거다, 삼성전자. 여기 언급돼 있죠. 삼성전자가 추가 증설 없을 예정, 그리고 신규 증설보다 공정 전환, 메모리 장비 투자 크게 감소 예상,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위주로만 한다, 요게 있었고, 하이닉스도 장비 투자 금액 40% 축소. 이런다고 해서 장비주가 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요. 장비주는 미리 빠져요.
저런 걸 선반영해서. 근데 저렇게 이제 오히려 공급을 줄이면 나중에는 공급이 늘어납니다. 업황 좋아지면. 캐파 증설 없이, 예, 반입 시기 재검토 다 줄인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도 가이던스 하향. 캐펙스가 시설 투자거든요. 예, 추가 축소 필요성에 대해 유의. 전년 대비 크게 감소. 2020년 설비 투자. 예, 그리고 실제 주가들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제로 여기 캐펙스거든요. 캐펙스가 뭐죠? 설비 투자. 설비 투자를 줄이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 현금 흐름은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은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금액을 뺀 거예요. 그럼 설비 투자 줄면 당연히 그 잉여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이닉스 T 마이크론의 재고 자산 추이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좋을 리가 없죠. TSMC도 늘어나요, 지금. 그러니까 비메모리라고 해서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 재고 자산 회전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고는 있는데 재고가 회전이 안 돼요.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건 재고가 매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높아질수록 좋은 건데 재고 자산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만드는 대로. 그게 지금 안 좋은 거죠. 마이크론도 지금, 아니 TSMC마저도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메모리 업황은 하락 사이클이 맞죠. 예, 지난 사이클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사이클은 이렇게 꺾이는 걸로 올해 말까지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걸 선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은 바닥에 있다. 위치는 주가는 역대 거의 최저점에 위치했다. 그런 이제 그걸 내놓은 지표니까. 그래서 9월 29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주가가 크게 갑니다, 뭐 급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좀 당분간 주가는 횡보하면서 저 실적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잘 참아내자고요. 예, 그런 지금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공시가 있어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전자공시 중에 한미반도체, 참 어제도 제가 자사주 소가 그 공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자사주 또 추가로 더 취득한대요. 대단하죠. 박수 쳐야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소각도 하고 또 추가로 취득을 하고요. 당사는 한미반도체는 자사주를 200억, 300억 더 추가로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아마 이걸 통해서 또 나중에 소각도 하겠죠. 한미반도체. 그 HSD는 엔진은 계속 좀 수주 따내고 있어요. 이번에 1196억의 매출액 대비 꽤 큰 규모고, 대우조선해양에 엔진을 납품하는 그런 공급 계약을 또 이번에 잘 맺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 삼성전기 부사장항이 13만 6천 원에 100주 장내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효성그룹 있죠. 효성하고 효성화, 이 두 개 회사를 그 조성래 회장님이 둘 다 샀어요. 효성화학도 사고 효성도, 가격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부자 거래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막판에 갑자기 좀 올랐고요. 일단 시장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가까이 밀려서 2382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고,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빠졌어요.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물가 부담, 긴축 이슈, 다음 주 FMC 부담감, 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여전히 좋지가 않고, 예, 그래서 좀 되게 안 좋았고, 거기다 미국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썼죠, 시장이. 근데 막판에 조금 이렇게 터닝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코스닥은 그냥 흘러내려 버렸어요. 오후에 그냥 급락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막판에 좀 반등을 했냐. 그게 오늘 이게 뭐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리는 걸로 알아요. 유엔 총회 윤석열 대통령이 가죠. 이제 가서 해외 순방도 하고 오신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유엔 총회에서 일본 정상 또 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대요. 근데 거기서 속보가 뭐로 나왔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나오면서요. 갑자기 삼성전자 올라갔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꺾여 버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원래 거의 1,400원까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예. 거의 갔다가 오후에 갑자기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인데 달러 통화 스와프 되면 너무 좋죠.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달러를 언제든지 이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도 거의 없어지고 달러와 그러니까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막판에 조금 괜찮았다, 좀 낙폭을 좀 줄였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주에 정상회담까지는 좀 보자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오늘 464억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 올렸고요. 기관들 정말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파네요. 오늘도 정말 끝없는 매도입니다. 예, 무려 4천억을 팔아버렸고 사실 오늘 뭐 증시 하락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기관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관의 매도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전기전자 여전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자동차는 또 많이 샀어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오늘 그래서 자동차 안 빠졌죠. 예, 버텨줬고 그 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섹터 쪽으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여행 업종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일본이 아마 규제 푸는 것 같아요. 조만간 풀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애플페이 관련주들 좀 올랐었고 통신주가 방어주로 오늘 SK텔레콤은 고배당이죠. 그게 좀 있었고요. 철강 중소형주들도 오늘 버텼고 가스관 관련주. 그 다음에 오늘 SM이 폭등해가지고 오늘 엔터주 좋았는데 Y젠터 블랙핑크가 또 2집 앨범이 오늘 발매가 됐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안 좋았지만 잘 버텼던 것 같고요. 만도도 좀 버텼죠.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저는 어쨌든 자율주행은 뭐 분명히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주인공이 될 텐데 아직은 좀 빠르죠. 아직까지는 좀 대중화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편의점 관련주 중에 오늘 BJF 리테일이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은행 업종도 상대적으로 오늘 선전은 했습니다. 카지노 면세점도 오늘 좀 나름대로는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신세계도 오늘 한 증권사의 좀 긍정적인 보고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막판 반등. 다만 이제 오늘 많이 빠진 업종은 애플페이. 애플페이는 또 빠졌군요. 아까 그 토스 관련주 올랐는데 애플페이 관련주 최근에 워낙 급등했잖아요. 조심해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다시 그냥 되돌리는 급락이 나왔고 상사 업종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죠? LX 인터내셔널이요? 예, 요즘에 저도 뭐 LX 인터는 자주 안 봐. 근데 LX 인터내셔널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정말 이게 뭐죠? 아니 이렇게 올린 거는 뭐 올린 건 좋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또 15%는 또 뭡니까?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팔아버렸네요. 참 많이 올라서 빠지지 않나 싶긴 하고요. 피팅주는 다시 하루 만에 또 급락. 그러니까 이게요 정상은 아니에요.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락.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피팅주도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너무 변동성이 커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조선기자재 오늘 많이 빠졌고 원전, 태조 이방은 오늘 안 좋았어요. 오늘 약세장인데 보통 약세장에 태조 이방은 좋은데 오늘은 안 좋았고 정유주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오일 둘 다 일단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고 왜냐면 정제 마진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고
주가는 저평가인데요. 뭐 마진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2차 전지도 일부 쉬어갔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라든가 뭐 공작기계 이런 쪽도 요새 좋았는데 오늘 빠졌고 태양광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하나솔루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 6%.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OCI도 똑같아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아셨죠?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규제 이슈, 예.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건 정상이 아니죠. OCI만 해도 이건 투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많이 올랐던 기업들 쫓아가는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뭐 여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좋은 기업을 하시는 건 맞는데 너무 오른 거는 참으시고 소외받는 기업 위주로 기회를 포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폰도 최근에 올랐었고 아무튼 오늘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는 많이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네요. 오늘 SM 저거 두산이 로봇 사업부가 있대요.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힐라홀딩스는 특별 배당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배당 기대감 이제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특별 배당. 그죠. 창사 일의 첫. 예, 이거 좋은 거죠. 저런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돈이 있는데 자본 배치 잘해야 되거든요. 주주 환원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잘한 결정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리온도 오늘 3% 글로비스 좋았고 오랜만에 금호석의 아모레퍼시피 SFA 이런 게 음식료 다 좋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은 태조 이방원 섹터, LX 인터내셔널, OCI, 성일아이텍, 폐배터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S51, 하나에어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현대중공업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좋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어쨌든 좀 끝이 났고 좀 한미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막판에 붙으면서 일부 삼성전자 좀 올라갔는데 다음 주 FMC가 있으니까 FMC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회담도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제발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하루하루 힘든 장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결국 큰 수익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매일 하고요. 루틴을 해서 매일매일 보고서 보고 아이디어 얻고 생각하고 나만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고 그리고 몇 개 섹터나 기업을 압축을 해 놓으시고 대신에 주가가 안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오르는 데선 큰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태조 이방원 이제 해서 뭐 하겠어요. 좋은 건 알지만 그죠? 근데 그 기업들이 싸지면 또 가능하지만 그래서 비싸진 건 조금 멀리 하시고 당분간은 못 오른 거 소외받은 거 중에 앞으로 좋아질 게 뭔지를 계속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기회를 포착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오릅니다 내립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기업과 산업에 집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에 아니 지금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이요 인적 분할을 하는데요. 물적 분할 아니고 지주사로 바꾸나 봐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두 개로 쪼개서 각각의 주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주사, 하나는 사업회사 이렇게 따로 쪼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월요일날 일단 봐야 되겠지만 물적 분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현대 백화점하고요, 현대 그린푸드가 각각 회사를 둘로 쪼개가지고 현대 백화점 뭐 홀딩스 지주회사 하나랑 사업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두 개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니까. 그래서 그런 공시가 있으니까 월요일날 좀 더 내용이 명확해지면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또 보고서를 쓸 텐데 관련해서 아무튼 지주사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지주사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좀 일단 회사를 분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그 함께 배우기 하나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비교적 일찍 끝났네요. 자,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